안녕하세요. 올해로 딱 50이 된 딸 둘 가진 대한민국의 평범한 엄마입니다. 작년 제 부모나 다름없었던 시모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저는 딸들과 함께 한국을 떠나기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식구들이 한국을 떠나 어디로 정착을 하게 될지 어느 정도 갈피가 정해진 지금, 저는 마지막으로 저와 제 시모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빠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엄마는 저를 낳자마자 친할머니에게 저를 버려둔 채 도망을 가셨습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저는 그렇게 친할머니 손에 길러지게 됐죠. 할머니는 충청도에 있는 어느 시골 작은 마을에 사셨는데 그 마을에는 유독 저를 챙겨주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유, 언니, 이거 우리 딸내미가 입던 옷인데 수키 입으라고 가져왔어요. 지금 수키가 입으면 딱 맞을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저번에도 가져다 주더니 또 가져온 거야? 아이, 창미 엄마 덕분에 우리 수키 예쁜 옷 많이 입게 됐네. 수키야, 아주머니한테 감사합니다. 인사하렴. 이거 말고도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언니. 언니 부탁이면 내가 뭐든 다 들어줄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요? 아유, 이걸로도 나는 충분혀. 그리고 내가 창미 엄마 덕분에 우리 수키 수월하게 키울 수 있게 된 것 같혀. 창미 엄마도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하고. 할머니 집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떨어진 곳에 사시던 아주머니는 매일같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 할머니와 수다를 떠셨고 할머니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서로 일도 품앗이 해주고 할머니가 바쁘실 땐 아주머니가 저를 봐주시기도 했습니다. 수키야, 수키 너무 먹고 싶은 거 없어? 아줌마한테 말하면 아줌마가 수키 먹고 싶다는 거 만들어줄게. 저 햄 먹고 싶어요. 할머니한테 사달라고 하면 절대로 안 사다 주시고 해봐야 계란 프라이 반찬만 해주시거든요. 거기다 맨날 나물 반찬이라서 할머니 밥 먹기 싫어요. 너희 할머니가 나물 반찬을 잘 만드셔서 나물 반찬만 꺼내주시나 보다. 그럼 오늘 점심에는 아줌마가 햄 반찬 해줄 테니까 그걸로 같이 먹자꾸나. 무슨 이유에서인진 모르겠지만 아주머니는 저를 정말 아껴주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단순히 저를 챙겨주시는 데서 끝내지 않고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키야, 나중에 크면 아줌마 아들한테로 시집와서 아줌마 며느리 하자. 아줌마가 수키한테 엄마처럼 잘 챙겨줄게. 수키도 아줌마 좋지? 아유, 창미 엄마 또 그 소리 하네. 뭐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 엄마 같은 시어머니는 없지만 우리 수키가 창미 엄마한테 시집가면 엄마 같은 시어머니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아유, 언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수키라면 제가 무조건 제 딸처럼 생각하고 데리고 있죠. 그리고 수키 시어머니가 저라면 언니도 안심되지 않겠어요? 그건 그렇지. 이 창미 엄마가 우리 수키 시어머니라면 내가 마음 편히 눈 감을 수 있겠지. 그럼 우리 수키 정말로 창미 엄마 아들한테 시집 보낼까? 어머, 그럼 언니랑 저랑 이제 사돈 되는 거예요? 아유, 너무 좋은데요? 그럼 우리 수키 같이 잘 키워보자고요. 아주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자신의 며느리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입버릇처럼 그 말을 하던 아주머니가 저의 진짜 시모가 될 줄이라고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2살이 되던 해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시모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수키야, 이제 할머니도 없는데 수키 너 혼자서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겠니? 아줌마가 도와줄 테니까 아줌마랑 같이 살지 않을래? 제가 아주머니랑 어떻게 같이 살아요. 그리고 저 이제 성인이고 다 커서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같은 마을 사니까 한 번씩만 저 들여다봐 주세요. 저는 그걸로도 충분해요.
서울로 유학 갔던 아줌마 아들 다시 여기로 내려와서 아줌마랑 같이 살기로 했는데 수키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서 아줌마 아들이랑 셋이서 같이 살지 않을래? 또 그 말씀이세요? 저보고 아주머니 며느리 되라고 했던 말이 진심이셨어요? 근데 그게 진심이라고 해도 아주머니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은 서로 좋아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둘을 어떻게든 내가 짝으로 엮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아줌마만 믿어. 그리고 우리 아들 엄청 잘생겨서 수키 너도 좋아할 거야.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혼자가 된 저에게 자신의 아들과 결혼하라는 시모가 못 믿었기도 하고 살짝 짜증도 났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저를 챙겨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건 감사했지만 왜 자꾸 자기 아들이랑 저랑 억지로 엮으려고 하시나 싶었죠. 수키야, 여기가 아줌마가 말했던 아줌마 아들이야. 나이는 너보다 4살 많고 이름은 강창주란다. 앞으로 거의 매일 보게 될 테니까 인사들 나누고 사이좋게 지내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강창주라고 합니다. 그 엄마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엄마가 며느리로 탐내고 있다면서요? 유난스러운 저희 엄마 때문에 많이 난감하시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엄마 잘 말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제야 말하는 거지만 사실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이런 시골에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거라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남편은 잘생겼고 또 도시적으로 생겼었습니다. 아주머니 아들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눈도 크고 쌍꺼풀도 진하고 얼굴도 희고 키도 크고 누굴 닮아서 저렇게 잘생긴 거래요? 보니까 아주머니 닮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죽은 우리 신랑 닮아서 저렇게 잘생긴 거잖아. 저런 놈 이런 시골에서 키우기 뭐해서 지 누나 있는 서울에 보냈는데 저놈이 갑자기 농사 짓고 살고 싶다고 내려온 거야. 나는 우리 창주가 여기 와서 살겠다고 해서 잘됐다 싶어. 우리 수키한테 소개해주면 되니까. 아줌마 또 그 말씀하시네요. 아줌마 아들은 저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저렇게 잘생긴 사람은 눈도 높아서 저 같은 촌뜨기는 안 좋아해요. 아유, 걱정하지 말래도 젊은 남녀가 매일 같이 보고 매일 붙어 있으면 결국엔 정분나기 돼 있어. 그나저나 수키 너는 우리 아들이 마음에 들긴 하는 거니? 지금 보니까 수키 너 얼굴 보는구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저는 시모의 일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남편과 마주하게 됐고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하루 종일 남편과 붙어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말대로 저희 사이에도 정분이 나기 시작했고 저희는 제대로 된 연애 기간이랄 것도 없이 바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수키 너 우리 집에서 나랑 같이 한 집에서 살기 싫지?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옆에 너희 살 새 집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그건 괜찮겠니?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한 집에서 살아도 괜찮은데요. 어머님을 평생 보고 자라서 그런지 불편한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같이 살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저 어머님이 차려주신 밥상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 밥 얻어먹으려면 한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따로 살아도 매일 해줄 수 있어.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신혼부부랑 내가 한 집에서 같이 살겠니? 그렇다고 나도 너희 둘을 멀리 떨어뜨리고 싶지 않아서 우리 집 옆에 새 집 하나 지으려고 하는 거니까 집 어떻게 짓고 싶은지 나한테 말하려무나. 내가 숙히 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집 짓도록 하마.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자 시모는 사비를 털어 시모가 사는 집 바로 옆에 저희가 살 집을 새로 지어주셨습니다. 사실 시모가 집을 지어준다고 하시길래 대충 살만한 집을 지어주시겠거니 했는데 시모는 동네에서 제일 좋고 그 시절 가장 좋은 혼수들로 집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결혼은 같이 했는데 저는 너무 맨손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그래요. 혼수라도 제가 마련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이라도 어머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됐다 됐어. 수키야,
나는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기특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내 며느리로 데리고 왔는데 이 정도 대접은 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늘에 있는 너희 할머니도 안심하실 거 아니냐. 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님이 저한테 주셨던 사랑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제가 꼭 갚을 테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만 주세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그래, 우리 수키 효도 받으려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구나. 나도 수키 너한테 잘할 테니까 부디 우리 아들이랑 사이좋게 잘만 살아다오.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결혼 후에도 시모와 남편, 저희 셋은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시모는 농사를 지으시면서도 두 집 살림을 해주셨고 저에게 일한 노동값으로 월급도 주시고 용돈까지 따로 쥐어주셨습니다. 수키야, 이건 이번 달 용돈이니까 이걸로 다른 거 하지 말고 너 갖고 싶었던 거 사. 너도 예쁜 옷이나 가방 같은 거 사고 싶지 않어? 요즘 보니까 20대들 엄청 꾸미고 다니던데 화장품도 비싼 걸로 샀었어. 어머님, 지난주에 월급도 주셨잖아요. 근데 무슨 또 용돈도 주세요. 저한테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니까 어머님 필요하신 거 사세요. 다 늙은 내가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 나는 내 자식들 잘 사는 모습 보는 게 내 행복이다. 그러니까 수키 갖고 싶은 거 다 사고 모자라면 또 말하거라. 제가 시모의 극진한 사랑을 받자 신우가 그런 저를 엄청나게 질투했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 누나한테 그대로 이른 듯 했죠. 엄마, 올케한테 매달 월급 주고 있다면서? 엄마 도대체 왜 그래? 무슨 며느리한테 월급을 다 주냐고. 엄마 진짜 돈이 남아 돌아서 그래? 돈 쓸 데가 그렇게 없으면 서울 사는 나한테 보내줘. 일을 했으니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노동값은 치러야지. 며느리라고 공짜로 부려먹고 그래도 돼? 수키가 우리 집 농사 지으려고 시집 온 줄 알아? 너는 왜 수키가 일하는 걸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거야?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시댁일 돕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 거기다 용돈까지 쥐어준다면서? 엄마는 딸한테도 용돈 매달 안 주면서 왜 며느리한테 그렇게 챙겨주는데? 나 진짜 그 이야기 듣고 기가 차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 너는 지금까지 나한테 받아먹어간 돈이 몇 푼이니? 너 서울에서 공부한다고 내가 등골 휘도록 일해서 돈 보내줬는데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은 거야? 그리고 내가 내 돈으로 내 며느리한테 용돈 준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시집 갈 때 엄마한테 받아간 돈 벌써 잊었니? 그때부터 신우의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에 사는 신우는 시모를 감시해야 된다며 일주일에 한 번은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올 때마다 저를 괴롭히지 못해 안달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올케, 미안한데 내 속옷 좀 빨아다 줄래? 절대로 세탁기 돌리지 말고 올케 손으로 직접 깨끗하게 빨아줬으면 좋겠어. 형님 속옷을 저보고 빨라고요? 형님, 제가 다른 건 다 해드릴 수 있지만 형님 속옷을 빠는 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걸 어떻게 저한테 시키실 수가 있어요? 올케는 시어머니 사랑 듬뿍 받아서 그런지 시누이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시누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무슨 잔말이 많아. 사람 열받게 하지 말고 당장 빨아와. 신우는 자신이 입었던 속옷을 제 얼굴에 집어던지며 빨아오라 했고 그것도 모자라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 좀 다녀오라며 말도 안 되는 심부름을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올케, 내가 실수로 자주 쓰던 화장품을 집에다 두고 왔거든? 올케가 서울 우리 집 가서 내 화장품 좀 가져와줘. 지금 저보고 서울까지 갔다 오라는 말이세요? 그것도 형님 화장품 가지러요? 제대로 이해했네. 이해했으면 당장 옷 갈아입고 서울 우리 집 가서 내 화장품 좀 가져와줘. 우리 남편한테 현관문 앞에 두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것만 가져오면 될 거야. 갔다 올 수 있지? 오늘 저녁까진 꼭 돌아와야 돼. 형님, 저 촌놈이라 서울 지리도 잘 모르고요. 겨우 화장품 때문에 어떻게 저를 서울까지 보내실 수 있어요? 그냥 시내 나가서 형님이 쓰시는 거랑 똑같은 걸로 사오면 안 될까요?
내가 쓰는 화장품은 면세점에서만 파는 거라서 여기서 못 구한다고. 잔말 말고 당장 갔다 와. 그리고 다 큰 성인이 길 잃을 걱정은 왜 해? 갖가지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던 신우는 저와 나름 사이가 좋던 남편에게도 이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어릴 때부터 시모가 아닌 신우 손에 길러져서 그런지 남편은 시모보다 신우 말을 더 잘 따르는 듯 했습니다. 너는 올케랑 도대체 왜 결혼한 거니? 엄마가 좋아하는 애면 앨수록 결혼하면 안 됐지. 너 지금도 올케한테 밀려난 상태인데 나중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아내랑 엄마가 사이가 좋으면 나한테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엄마가 아들보다 며느리를 더 좋아할 수가 있어? 이 사람이 부모도 없고 다른 가족이 없으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엄마가 잘 챙겨주는 것뿐이야. 아니지. 피 한 방울 안 섞여도 자꾸 뭔가 끌리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잘해주는 거지. 엄마가 괜히 올케 어릴 때부터 네 신부감으로 점 찍어뒀겠니? 계속 이렇게 가만히 뒀다가는 우리 것까지 올케한테 다 빼앗길지도 몰라. 신우는 제가 시모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불안해했고 마치 저에게 뭐라도 뺏길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신우의 말에 의아해했지만 신우의 끈질긴 세뇌 때문인지 남편도 점점 저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한테 뭐 받아먹기로 한 거 있어? 우리 엄마가 나 몰래 당신한테 재산 준다거나 그런 말 한 적 있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이 저한테 뭘 주신다뇨? 어머님 저한테 그런 말씀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으시고 저도 어머님한테 바라는 거 없어요. 너 우리 엄마가 뭐 준다고 해도 절대로 받지 마. 알겠어? 우리가 엄마가 너한테 잘해주는 것까진 내가 뭐라고 안 하겠지만 너 나 몰래 우리 엄마한테 뭐라도 받는 순간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남편이 저를 미워하게 되면서 신우의 이간질은 더 심해져 갔는데 신우는 꼭 시모가 없는 자리만 생기면 제가 보는 앞에서 대놓고 남편에게 이간질을 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만히 뒀다가는 올케가 엄마 재산 다 차지할 거야. 엄마 집부터 시작해서 땅까지 해서 생각보다 돈 되는 게 많은 거 너도 잘 알지? 엄마가 얘한테 하는 거 가만히 지켜보니까 누나 말대로 엄마 재산 얘한테 다 줄 것 같더라니까. 아니 엄마는 배 아파서 낳은 자식보다 어떻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을 더 좋아할 수 있지? 엄만 진짜 무슨 생각으로 얘를 내 반려자로 붙여준 거야. 우리도 엄마한테 잘해야겠지만 너도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 너무 불안하다 싶으면 그냥 올케랑 이혼해버려. 사실 나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엄마 재산 지키기 위해서라도 엄마가 별로 안 좋아하는 여자랑 재혼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신우는 제가 시모에게서 재산을 다 상속받을지도 모른다는 말도 안 되는 이간질을 하는 것도 모자라 남편이 저와 이혼을 하게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가족도 친구도 없었던 저는 신우가 그러면 그럴수록 현실을 부정하고 모른 척하며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친구들과 패키지 여행을 갔던 어느 날 신우가 예고도 없이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형님, 말도 없이 웬일이세요? 어머님 친구분들이랑 여행 가셔서 일주일 뒤에나 오시는데요. 따로 연락 못 받으신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 집 온다는데 올케가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내가 뭐 허락받고 이 집에 와야 돼? 나도 엄마 없는 거 알고 왔으니까 이 집 안주인인 척 좀 그만해 줄래? 진짜 재수없네.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해요. 그나저나 형님 저녁은 드셨어요? 마침 제가 지금 장을 보러 가려던 참인데 형님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고 올케 당장 짐 좀 싸봐. 올케가 가져갈 수 있는 짐은 웬만하면 다 챙겨나갈 수 있게 짐 좀 싸보라고. 시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집으로 찾아온 신우는 갑자기 저에게 제가 쌀 수 있는 짐은 모조리 다 싸라고 말했습니다. 뭔가 느낌이 싸했던 저는 남편에게 도와달라는 도움의 눈빛을 보냈지만 남편은 모른 척하며 신우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형님, 갑자기 짐은 왜 싸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무작정 짐을 싸라고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너는 꼭 내가 이해를 시켜줘야지 말을 듣니? 까라면 까면 되는 거야. 오늘부로 너 이 집 며느리 아니고 창주 안 사람 아니니까 당장 짐 싸고 이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저 못 나가요. 저 절대로 이 집에서 못 나가요. 누가 뭐래도 저는 이 사람 아니고요. 어머님 없을 땐 더더욱 못 나가요. 형님이 뭔데 저보고 나가라 말아예요. 여기는 제 집이라고요. 여보가 형님 좀 말려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쫓겨나지 않기 위해 버티고 서 있자 신우는 강제로 안방으로 들어가 제 옷을 짐가방에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남편은 끝까지 모른 척하며 신우 뒤에 서 있었고 저는 결국 신우의 손에 쫓겨나게 됐습니다. 제가 쫓겨나지 않기 위해 신우와 마당 앞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 지나가던 마을 주민 한 분이 달려와 말했습니다. 아이고, 도대체 이게 뭔 난리여. 수키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니? 네가 뭘 잘못했다고 창미랑 창주가 저러는 거니? 아주머니, 저희 형님이랑 남편이 저보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쫓아내고 있어요. 아주머니가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유, 저것들이 미쳤지 미쳤어. 지 엄마 자리 비우는 사이에 이게 무슨 짓이야. 수키야, 일단 너 안전한 곳으로 피신부터 해라. 네가 안 나가고 버티면 저것들이 너한테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아니? 내가 너희 시어머니 돌아오면 바로 이 사실을 알려줄 테니까 이 근처 어디에 몸 좀 숨기고 있어. 사실 저는 동네 사람들과 할머니가 함께 키워준 아이나 다름없었기에 제가 신우 손으로 집에서 쫓겨나게 되자 마을 사람들이 제 일처럼 나서서 저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 사람들의 말대로 시모가 오기 전까지 동네에서 살짝 벗어난 여관에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시모가 여행에서 돌아오기로 한 날 시모는 여관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수키야, 내가 너무 늦게 왔지? 아이고, 우리 수키 그 사이 살 좀 빠진 거 봐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자리 비워서는 안 됐는데 정말 미안하다, 수키야. 어머님, 저 정말 이혼당하는 거예요? 형님이 자꾸 저랑 남편 이혼시키려고 하는데 저 정말 이혼당하는 거냐고요? 저 이제 어떡해요, 어머님? 저 이혼당하기 싫어요.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내 허락 없이는 절대로 이혼 못해. 그리고 창미 그녀는 내가 아장내버릴 생각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른 집으로 돌아가자. 저 무서워요, 어머님. 저 이대로 집에 돌아가도 괜찮을까요? 갔다가 또 그런 꼴 당할까봐 너무 무섭다고요. 저는 집에서 쫓아낼 정도로 저를 미워하는 신우도 무섭고 신우의 말을 들은 후 저와 이혼을 하려는 남편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모의 도움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제가 집으로 돌아가자 신우가 방방 뛰며 난리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걔를 왜 또 데리고 왔어? 창주가 걔랑 이혼하고 싶다고 해서 쫓아낸 건데 그걸 또다시 데리고 오면 어떡하냔 말이야. 네가 뭔데 애들을 이혼시켜? 네가 뭔데 잘 살고 있던 애들 사이를 방해하냔 말이야. 너 이딴 식으로 네 동생 가정 방해할 거면 여기 오지 마. 이 집에 찾아오지도 말란 말이야. 엄마는 왜 자꾸 걔를 감싸도는 거야? 걔가 뭐가 예쁘다고 자꾸 끼고 도냐고. 엄마 정말로 엄마 재산 쟤한테 나눠줄 생각은 아니지? 내 재산 어떻게 할지 아직 그 어떤 계획도 없고 결정도 내리지 않았어. 너 설마 돈 때문에 수키 괴롭히는 거니? 내가 며느리인 수키한테 내 재산 나눠줄까봐 그러는 거야? 내가 수키한테 재산 주든 말든 네 알 바 아니고 확실한 하나는 엄마가 너한테는 줄 재산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돌아가. 시모가 신우에게 너에게 줄 재산은 없다고 하자 신우는 믿을 수 없다며 시모에게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더니 마지막엔 저에게 욕을 거칠게 내뱉고 서울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남편과 말 한마디도 나누지 못하고 지내고 있는데 시모와 셋이서 저녁을 먹던 중 남편이 시모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누나한테 재산 한 푼도 안 물려줄 거라고 말했었잖아. 설마 나한테도 엄마 재산 안 물려줄 생각이야? 창주, 너까지 왜 그러니? 엄마가 곧 죽는 것도 아니고 엄마 살 날 한참 남았는데 왜 너희들은 내 재산을 못 가져서 안달이야? 너희들 서울에서 뭐 보고 자랐길래 돈에 미친 거야? 우리는 우리 몫을 챙기려는 것뿐이야. 엄마, 만약에 나한테도 엄마 재산 안 준다고 하면 나 이 사람이랑 진짜로 이혼할 거야. 그리고 누나 말대로 엄마 재산 이 사람한테 주거나 우리 몫 나눠줄 거라면 나 이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아. 시모의 재산을 저와 단 한 푼도 나눠 갖고 싶지 않았던 남편은 시모에게 시모 재산을 저에게 나눠주면 저와 이혼을 하겠다고 협박을 했지만 시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제 손을 잡으며 말하셨습니다. 수키는 내가 데려온 애야. 난 어떻게든 우리 수키 끝까지 책임질 생각이니까 창주, 너는 돈 욕심에 네 조강지처 이를 일은 없도록 해라. 수키는 이제 내 며느리를 넘어서 내 새끼나 다름없어. 저를 지켜주시는 시모 덕분에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진 않았지만 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이어가진 못했습니다. 신우의 이간질로 저에게 거리를 두던 남편은 어느 날부턴가 저 몰래 누군가를 만나는 듯한 흔적들을 남겼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어디 다녀왔어요? 당신 입은 옷에서 처음 맡아보는 여자 향수 냄새도 나고 화장품도 잔뜩 묻어있던데 당신 설마 이상한 데 다녀온 거 아니죠? 이상한 데라니? 동창들이랑 호프집에서 간단하게 술 마시고 바로 들어왔구먼. 어제 어떤 여편네가 술 취해서 넘어졌는데 하필 내 쪽으로 넘어졌어. 그게 묻은 거야. 당신 설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어? 여보, 죄송해요. 제가 그 사정까진 몰라서 의심했던 것 같아요. 기분 나빴다면 기분 풀어주세요. 처음엔 남편의 말을 믿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외박도 자주 하고 밤마다 집을 나서는 남편을 보면서 남편이 저 말고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시모에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창주, 그놈 어제 또 외박했니? 보니까 아침에 차 끌고 들어오던데. 걔는 요즘 무슨 바람이 들어서 자꾸 술을 마시고 그런다니. 농사 짓는 일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는 걸로 푸나 봐요. 결혼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아내 욕도 하고 농사 이야기도 하고 그러나 봐요. 아휴, 저러다 술독에 빠지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다른 건 몰라도 술에 빠져 살면 안 되는데 말이야. 수키, 네가 창주 좀 잘 달래서 술 좀 끊게 만들어 봐라. 제 말을 들을진 모르겠지만 노력해 볼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을 눈감아준 지 몇 년이 흐르고 난 후 어느 날 시모가 갑자기 눈이 침침하니 안 보인다고 병원에 가보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님, 웬만해서는 먼저 병원 가자고 안 하시잖아요. 눈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으세요? 어떻게 안 보이시는데요? 시력이 나빠지길래 나이 들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눈이 너무 빠른 속도로 더 안 좋아져서 내 몸에 다른 데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말이야. 왠지 느낌이 좋지 않구나. 시모를 모시고 큰 병원에 갔더니 그곳에서는 시모가 당뇨로 인해 시력을 잃고 계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실명이 되실 거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죠. 그 말을 듣고 제가 한참을 울었는데 시모가 저를 달래주시며 말했습니다. 수키야, 울지 마라. 나이 들면 이도 빠지고 머리에 흰머리도 덮이고 무릎도 상하듯이 시력도 잃고 그러는 거다. 나는 눈 잃는 것까진 괜찮은데 나 때문에 수키 네가 고생할까봐 그게 걱정이구나. 어머님은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당연히 어머님은 제가 모셔야죠. 어머님이 그동안 저한테 베풀어 주셨던 거 이번에 제가 다 갚을게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눈 잃는 거 무서워하지 마시고 저만 믿으세요. 제가 어머님의 두 눈이 돼드릴게요. 시모가 시력을 완전히 잃고 난 후부터
저는 시모에게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시모의 눈이 되줬습니다. 남편은 지극정성으로 시모를 모시는 저에게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당신이 모시기로 했으니까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당신이 모시는 걸로 해. 당신이 선택한 일이니까 끝까지 책임지란 이 말이야. 혹여라도 힘들다고 중간에 발 빼면 나 당신 절대 가만 안 둬. 그리고 당신이 우리 엄마 잘만 돌봐준다면 내가 이혼은 절대 안 할 테니까 나한테 쫓겨날 걱정하지 말고 우리 엄마한테 잘해. 그때 저는 남편에게서 이혼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안심이 된 것이 아니라 평생 내 손으로 시모를 모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안심이 됐습니다. 비록 시모는 시력을 잃었지만 시모가 시력을 잃고 난 후 사이가 더 애틋해진 우리는 시력을 잃기 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집으로 제가 몇 년간 외면했던 남편의 상간녀가 쳐들어왔습니다. 당신 아내랑 이혼하고 오겠다고 했으면서 왜 아직도 붙어 살고 있어? 당신이 자꾸 답답하게 굴어서 내 손으로 이혼시키려고 찾아온 거야. 그래도 괜찮지? 야, 그래도 엄마 계시는데 여기까지 찾아오면 어떡해? 내가 알아서 정리하고 부른다고 했잖아. 내가 기다려주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어차피 당신 엄마 눈도 안 보이신다면서. 안방에서 못 나오게 해두고 이 여자는 지금 당장 내가 보는 눈앞에서 쫓아내. 저를 쫓아내러 왔다는 남편의 상간녀는 당황해하는 남편을 무시한 채 저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여보, 저 여자 좀 말려봐요. 저 어머님 때문이라도 여기서 못 나간다고요. 당신이 어머님 모실 수 있어요? 아니면 저 여자가 어머님을 모시기라도 해요. 왜 가만히 손 놓고만 있는 거냐고요. 아이씨, 나도 모르겠으니까 일단 당신은 짐 싸들고 나가. 우리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다. 결국 남편은 제가 아닌 상간녀를 선택했고 저는 옷가방 하나만 챙겨받은 채 집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그곳에서 쫓겨날 때 제가 걱정한 건 오직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저희 시모였죠. 앞이 안 보이는 시모를 두고 떠날 수 없었던 저는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2달 정도 후 집으로 당장 오라는 남편의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설마 어머님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당신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면 되잖아. 눈 안 보이는 노모 모시기가 이렇게 힘든지 나 이제야 알았네. 시모가 걱정돼 안방으로 한달음에 달려갔더니 시모는 씻지 못해 엉망진창인 몰골과 제대로 먹지도 못한 건지 삐쩍 마른 모습을 하고서는 멍하니 안방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 할망구 네가 데려가. 더 이상은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네가 데려가란 말이야. 네가 우리 엄마 끝까지 책임진다고 했잖아. 우리 엄마도 너를 자기 새끼로 생각한다는데 네가 우리 엄마 모셔야 되지 않겠어? 알겠어요.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저랑 같이 가요. 제가 어머님 모실 테니까 어서 일어서세요. 저는 정신이 반쯤 나가 보이는 시모를 모시고 집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남편은 저와 함께 나가려는 시모를 붙잡더니 시모의 몸을 여기저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감도장이랑 다 두고 가는 거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둘이서 조용히 잘 살도록 해. 그리고 돈 필요하다고 연락하지 말고 둘이 알아서 벌어먹고 살아. 이건 내가 엄마 버리는 게 아니라 엄마가 나 버린 거야. 엄마 나보다 이 사람 더 좋다고 했잖아. 그래서 저는 시모의 손을 꼭 부여잡고 동네에서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시모가 갑자기 저를 멈춰 세우셨습니다. 스키야, 너희 집으로 가자. 너희 할머니 집으로 가자꾸나. 저희 할머니 집이요? 어머님, 거기는 비워둔 지 오래라 지금 엉망일 거예요. 그리고 저 인간이랑 어떻게 한 동네에서 살아요. 저 절대로 그렇게는 못해요. 일단 가자. 대신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띄게 가야 된다. 시모는 갑자기 어릴 적 제가 할머니와 살았던 집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제 소유가 됐지만 매우 작은 집이라 건들지 않고 비워뒀는데 시모는 거기서 지내고 싶으신지 자꾸 그곳으로 데리고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여기 엉망진창이에요. 먼지도 많이 쌓였고 사람이 오랫동안 안 살아서 그런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나를 창고로 좀 데리고 들어가 줄 수 있니? 왜 너희 집 오른쪽에 있는 창고 말이다. 나를 거기 좀 데리고 가다오. 할머니 집에는 작지도 크지도 않은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할머니가 살아생전에는 그곳을 땔감 놓는 곳으로 쓰기도 하고 농사지은 작물들을 보관하는 곳으로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그곳으로 데리고 가달라고 하길래 못 본 사이에 정신에도 문제가 생긴 건가 싶었는데 시모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저에게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창문 옆에 오래된 나무 서랍장 하나 있지? 왜 내 키만한 오래된 나무 서랍장 말이다. 그걸 치우면 무슨 나무 문이 하나 나올 게다. 그것 좀 열어보거라. 시모는 마치 눈이 보이는 것처럼 정확하고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며 지시를 내렸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저는 군말 없이 시모가 시키는 대로 창고에서 오랜 시간 자리를 잡고 있던 커다란 나무 서랍장을 힘겹게 치워냈습니다. 그리고 그 서랍을 치우니 시모가 말한 나무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벽에 진짜 나무 문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이런 게 있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적 없는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 문 열어봐라. 거기에 내가 숨겨둔 금덩어리들이 있을 게다. 너희 할머니가 나 대신 내 보물들을 보관해주고 계셨어. 시모가 시키는 대로 나무 문을 열자 그곳에는 믿기 힘들 정도의 양의 금덩어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눈에 띈 것은 바로 금으로 된 불상 하나였죠.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이 불상은 뭐고 이 금덩어리들은 다 뭐냐고요? 어머님 도대체 왜 우리 할머니 집에 이런 걸 숨겨두신 거였어요? 이거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주신 거야.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부호였거든. 근데 내가 아버지 말 어기고 얼굴만 보고 창주 아빠랑 결혼했더니 아버지가 화가 나서 몇 년을 나랑 안 보고 사신 거야. 그러던 중에 내가 창주 아빠한테 맞고 사는 걸 알게 된 아버지가 나를 따로 부르더니 이걸 주시더라고. 필요할 때 쓰라고. 돈이 곧 힘이라면서 이걸 주셨어. 처음 듣는 이야기에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왜 이걸 여기다 숨겨두셨고 왜 다른 가족들한테는 이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애들 아빠랑 형님은 모르시는 거죠? 여기에 숨겨둔 이유는 내가 믿고 따르는 유일한 사람이 너희 할머니여서 그랬어. 너희 할머니라면 이걸 끝까지 잘 보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 그리고 나는 이걸 갖고 있다는 걸 창주 아빠가 죽은 후에 애들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이 창미랑 창주가 너한테 하는 걸 보고 그것들도 죽은 자기 아빠랑 다를 게 없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애들한텐 비밀로 하고 말 안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걸 여기다 보관하신 거였어요? 근데 왜 저한테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거 네 거다. 내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내가 어떻게 맨입으로 너한테 신세를 지겠니? 그렇다고 창주한테 나도 돌아가기 싫기 때문에 너한테 그거라도 주면서 나 좀 봐달라고 부탁하는 거다. 시모는 저에게 그 금덩이들을 모두 줄 테니 본인을 돌봐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시모는 죽어도 신우와 남편에게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저는 시모가 주신 금덩어리 몇 개를 팔아 시모와 제가 지낼 작은 집을 하나 구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그 집으로 신우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재산 말이야. 창주 그놈이 다 갖겠다고 해서 내가 지금 창주한테 소송 걸었거든?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엄마 재산 아들보다 딸한테 더 많이 상속해주고 싶다고
각서 같은 거 한 장만 써주라. 엄마 그렇게만 해주면 나 창주한테서 소송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들끼리 개싸움 하는 걸 왜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 그리고 너는 눈 안 보이는 엄마 그렇게 버려놓고도 도와달라는 말이 나와? 나는 너 같은 딸 둔 적 없으니까 당장 사라져. 아, 엄마, 나 엄마 새끼야. 내가 엄마를 버리든 안 버리든 내가 엄마 자식이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엄마가 나 도와주면 내가 앞으로 엄마한테 잘할 테니까 엄마가 나 좀 도와줘. 그리고 엄마 버린 건 엄마 아들이지 내가 아니야. 시모를 쫓아낸 남편이 시모의 재산을 혼자 독식하려 하자 신우가 남편에게 소송을 걸었고 신우는 시모를 찾아와 자신이 독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자식들과 연을 끊어도 아쉬울 거 하나 없던 시모는 그런 신우를 미련 없이 쫓아내버리셨습니다. 앞으로 저것들 찾아오면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마라. 결국엔 지들끼리 싸우다 파국 맞게 될 거다. 아니면 우리 쟤네들이 찾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멀리 이사나 가버리자. 안 그래도 애들이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다고 자기들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 오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우리 네 식구 살만한 집 알아볼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딸 둘은 남편에게서 쫓겨나 눈이 안 보이는 할머니를 모시는 저를 안타깝게 여겼고 자신의 아빠를 증오했습니다. 딸들은 그런 저와 할머니를 돕고 싶다고 해 딸들과 집을 합치게 됐는데 딸들이 저에게 명함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혼 전문 변호사 명함이야. 언니랑 내가 알아봤는데 이 변호사 승률이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 엄마 이대로 가만히 있을 거야? 엄마는 아빠한테 그렇게 쫓겨난 게 억울하지도 않아?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아빠한테랑 그 상간녀한테 위자료 받아보자. 그래, 수키야. 애들 말대로 창주랑 그 옆 언니한테 소송 걸어서 돈 받아낼 수 있는 대로 다 받아내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다 뜯어내버려. 소송에 들어가는 돈은 내가 얼마든지 내주마. 생각에도 없던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딸들의 도움으로 남편과 상간녀에게 걸 수가 있었는데 저는 가뿐히 그 소송에서 이겨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남편이 뺏어간 시모의 재산도 소송을 걸어 되찾아올 수 있었는데 시모는 재산을 되찾자마자 저희 딸들 앞으로 모든 재산을 상속해줬습니다. 맘 같아서는 숙희 네 앞으로 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창주가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서 애들 앞으로 해뒀다. 아무리 못난 놈이라도 지 딸 앞으로 해뒀다는데 지 딸들 고소할 애비가 어디 있겠냐. 어머님 잘하셨어요. 정말 현명한 결정이세요. 저는 뭐든 좋으니까 어머님이랑 저 그리고 우리 애들이 잘 지내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너한테는 내 금덩어리들 다 줄 거니까 서운해하지 마라. 그리고 명의만 애들 거지 숙희 네 거나 다름없다. 내가 너희 애들한테 그 땅들도 다 네 거라고 잘 말해두마. 결국 저는 시모에게서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예상대로 남편은 시모의 재산을 몽땅 물려받은 자신의 딸들을 보며 허탈해야 할 뿐 내놓으라는 말도 하지 못했고 소송도 걸지 못했습니다. 수키야, 나 죽거든. 여기 한국에서 살지 말고 애들 데리고 먼 곳으로 가버려라. 네가 멀리 떠나 가버려야지 창주가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창주 저놈 지금은 너한테 관심 없는 척하지만 더 늙으면 외롭다고 너한테 매달리게 뻔하다. 나는 네가 창주 저놈 받아주는 거 결코 원치 않는다. 시모가 처음 저에게 딸들을 데리고 멀리 해외로 떠나가 버리라고 했을 때만 해도 시모도 참 걱정이 많으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모가 돌아가시고 난 후 모든 것이 시모 말대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아빠가 엄마 몰래 얼굴 좀 보자고 해서 만났는데 아빠가 우리 보고 뭐라는 줄 알아? 자기 이제 상간녀한테 버림받고 혼자라고 다시 돌아와달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엄마 좀 우리가 설득시켜달라고 부탁하더라고. 너희 아빠 진짜 미쳤다니? 자기가 우리한테 저지른 잘못은 생각도 못하고 그딴 부탁을 한다니? 그래서 너 아빠한테 뭐라고 했어? 꺼지라고 말하고 싶은 거 꾹 참고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 이건 다 아빠 업보라고.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그렇게 살라고 했어. 그리고 나는 아빠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더니 아빠가 막 울면서 매달리더라. 쪽팔린 줄도 모르고 딸들한테 그런 부탁이나 하고 그것도 모자라 질질 짜기까지 했어? 안 되겠다. 너희 할머니 말대로 너희 아빠가 너희 못 찾아올 곳으로 가버려야겠다. 그 후로도 남편은 끈질기게 저와 딸들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고 제발 돌아와 달라며 애원했습니다. 마침 딸들도 해외로 이민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해 저는 시모에게서 상속받은 모든 재산들을 팔아서 현재 딸들과 이민 준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악독했던 저희 신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희 신우는 시모에게서 재산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해 속물 같은 남편에게서 이혼을 당해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 아빠랑 고모 둘 다 벌을 제대로 받는구나. 적어도 나한테 그렇게까지만 안 했어도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참 어리석은 인간들이다. 사실 한평생 한국에서 살아온 제가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살기란 쉽지 않지만 저는 남편과 신우 덕분에 미련 없이 한국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제 나이는 50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으니 앞으로는 제 2의 인생을 산다는 생각으로 저를 위해 열심히 살아볼 생각입니다. 근데 사연을 쓰다 보니 이 돌아가신 시모가 생각나고 그리워서 눈물이 나는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저의 소원을 이야기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자면 다음 생이라는 것이 있다면 저는 꼭 시모의 딸로 태어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남은 생 착하게 살다 가면 신이 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모를 다시 만날 날까지 최선을 다해 착하게 살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